아마 우리가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고가의 비용이 드는 영상일 거예요. 그럼 거의 400만 원이 되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 자체.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긴 수술을 끝나고 나와서 화면에 비춰진 제 모습이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수술방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나 지금 이제 수술이 없는 관계로 마스크를 안 쓰고 있고요. 먼저 좀 오해를 좀 해소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 때 기증늑연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명을 한 적들이 좀 있을 겁니다. 기증늑연골은 나쁜 건가요? 저는 기증늑연골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기증늑연골을 제가 싫어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증늑은 처음에는 좋으나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잘 유지가 되고 어떤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질 정도로 흡수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기증늑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무조건 돼요라고 설명하는 그 과정이 잘못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상당히 좋을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흡수율이 조금 애매하니 그거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라고. 환자분께서 나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내 자가 연골을 떼는 것보다는 기증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놀라실 분이 많을 거예요. 아마 한국 최초이지 않을까요? 메가카틸리지라는 재료고요. 말연골입니다. 말연골. 언박싱 시간. 하여튼 인체 조직을 만질 거니까 이제 장갑을 낄 겁니다. 제일 비싼. 원래는 이제 수술하면 우리 간호사들이 장갑을 껴주는데 지금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 제가 직접 혼자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갑 다 착용했고, 아마 우리가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고가의 비용이 드는 영상일 거예요. 요 기증늑 하나가 이게 100만 원, 150만 원 돈인가? 그럼 거의 400만 원이 되는 영상이에요. 아,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기증늑연골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카틸리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언박싱을 해볼게요. 두 가지만 봐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요거는 가운데 좀 하얗게 약간은 석회화 된 게 있고요. 요거는 석회가 좀 덜 돼 있습니다. 두 가지 일단은 개봉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개봉은 우리 수술방 간호사들이 다 하는데 저는 혼자도 잘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소독된 보존액에 담가져 있고, 비용 자체가 똑같은 기증늑인데 이 재료하고 이 재료하고 지금 연골 자체의 두께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를 보면 가운데가 그런 대로 좀 꾸준한데 여기는 울퉁불퉁하게 지금 돼 있고 약간은 석회화가 좀 돼 있고요. 얼만큼 흡수가 될지는 사실 굉장히 변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개봉을 한 건데도 종류가 굉장히 틀리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말연골 메가카틸리지입니다. 똑같이 이제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아까 기증늑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그냥 난 몰라도 뽀얗죠? 강도가 중요한 건데 두근두근 휘었을 때 그런 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까 거보다는 좀 더 두꺼워요. 좀 더 뻣뻣한 느낌? 얘도 기증늑이 됐거나 말연골이 됐거나 둘 다 어느 정도 힘에 대한 탄성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만큼 흡수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가 칼로 썰어 볼 거예요. 시작합시다. 메스. 지금 요거 하나 썰었을 때 굉장히 지금 뻑뻑하게 썰리는 게 느껴지시죠? 그게 뭐냐면 이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좀 석회화가 된 거예요. 연골 성분 자체가 좀 나이가 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뭔가 굉장히 뻑뻑하게 썰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썰어 볼게요. 여기도 지금 가운데를 썰었을 때 뭐가 드드득 하는 소리가 있죠. 연골 성분 말고 그 안에 석회가 드드득 하고 좀 끊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연골을 한번 썰어 볼게요. 이거는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죠. 그 안에 이제 조직이 공간이 들어있는 그 공간 중간중간에 이런 석회화된 조직은 이제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성분 자체가 석회화가 된 성분들은 사실 힘을 받지 못하고 그냥 강도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지났을 때 굉장히 강한 힘이 생기게 되면 좀 부러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럼 가운데 끝 좀 만져봐봐요. 딱딱하지 않아요? 완전히 딱딱하지? 이쪽을 만지면 요거는 연골이니까
다른 사람인데 부분적으로 석회화된 한두 군데 정도는 있으나 조금 덜하죠. 랜덤인 게 나는 싫다는 거죠. 그럼 이거 말년골 한번 만져봐봐요. 진짜 말캉하지 않아요? 고루고루요. 말년골이라고 하면 뭐야?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왜 말이야? 여러 가지 동물들의 연골을 채취했을 때 탄성이나 강도나 양이 나오는 게 말년골이 가장 좋더라. 그렇게 해서 말년골을 제품으로 해서 한국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는다고 무조건 사용하는 게 좋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골 자체의 성분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연골이라는 거는 사실 기능적인 게 별로 없어요.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죠. 덩어리가 크더라도 사실 세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세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조직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히알루론산, 필러, 이 필러 자체도 인체 조직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세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원리에서 물론 연골 자체가 세포가 있으나 기증연골이라고 하는 것도 연골을 떼서 거기 세포 성분을 화학 처리, 방사선 처리해서 없앤 게 기증늑연골이 된 거고, 말연골도 똑같은 과정에서 말세포를 없앤 거고요. 기본적으로 연골에 대한 화학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사실 거부감이 별로 없을 수 있으나 환자 입장에서는 말하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산병원에 있는 최종우 교수님 팀께서 이 스터디를 한 2년 전부터 해오셨어요. 인체 조직의 버금가는 장기적인 그 유지가 되더라. 그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겠느냐. 기증늑이나 말연골을 쓰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 경우 이게 굉장히 꺼져 있고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굳이 늑연골을 쓰긴 아깝고 밸브를 좀 넓혀주는 용도, 그러니까 여기 코 안에다가 꺼져 있는 부분을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좀 넓혀주는 거예요. 이게 흡수가 되더라도 처음보다 좀 넓어지니까 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할 때는 어쨌든 시간 지나서 말연골이 흡수가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일단은 지금 기증늑연골보다는 비용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또 석회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흡수가 덜 되지 않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4, 5년 지났을 때 얼만큼 잘 유지가 되겠느냐 이때 그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아산병원 팀에서도 꾸준하게 1년 단위로 아마 논문을 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한 5년 있다가 장기적인 텀을 가지고 논문을 낼 예정이고요. 실제 인체와 말연골의 차이를 가지고 한 논문을 본다면 인체와 말연골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 기증늑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